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지금 9시 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우선 주요 시사 상황을 좀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의료 대란의 진행 상황, 마지막으로 의료 대란에 대한 저의 논평을 곁들이는 이런 세 파트로 구성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주요 시사 상황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뉴스보다는 사실 지금 나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나쁜 뉴스가요, 민생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사법을 둘러싼 여야의 그 극한 대치가 사실 모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정 현안이나 민생 문제를 완전히 팽개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뭐고 하면, 이 방송사법, 소위 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잡는 자가 정권을 잡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나름의 어떤 금도라 가까 이게 지켜지고 상식이 지켜지고 또 우리 사회의 그 일반적인 윤리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죽기 살기로 그렇게 정쟁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결국은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방송 그 사법을 둘러싼 그 여야의 극한 투쟁을 보고 혹자는 평가하기를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뻔한 결말을 두고서도 그저 기세 싸움에 몰입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자면 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이건 어차피요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장악하는 쪽이 상식을 가진 집단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어느 한쪽이 그 장악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민주당 정권이 워낙 이 부분에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사태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가 양비론에 익숙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양비론을 자꾸 신봉을 하게 되면 시비를 따지기가 어려워지고 논점이 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쪽이 원인 행위를 제공했으면 그 원인 행위를 제공한 집단에 훨씬 더 가혹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치권의 말하자면 직무유기 또는 직무에 대한 무관심, 또 국민 여론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이런 거 없이 자기들만의 정쟁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국민들의 청원이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이죠. 이거는 뭔가 지금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하자면 이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청원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봐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지금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청원 서명자가 150만에 달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되면 위신이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입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일 날 국회 해산 국민투표법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가 이거는 우리 그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국회는 해산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수 야당인 민주당 해산 청원이 벌써 지금 뭐 진행이 벌써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2일 날 그 요건을 충족했고, 또 법사위원장, 그 말하자면 우리 입법의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그 전횡 내지는 말하자면 품이 없는 우리 국회를 뭐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 때문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이 있었죠. 그게 지금 행정부가 청원의 대상이 됐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청원의 대상이 됐죠. 사법부도 지금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 김명수 그 전 대법원장이 고발 3년 5개월 만에 또 퇴임 8개월 만에 겨우 소환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지른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또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처리가 된다는 이것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 여기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하는 거를 지금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의료 관련 청원도 말이죠. 의대증원 국정조사 국민청원이 있었죠. 또 교육부의 그 의대 교육 파행에 대한 청원을 또 지금 해가지고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요. 참, 저의 느낌은 지금 우리 사회가 나쁜 놈 전성시대다. 이 나쁜 놈이 국가 지도 계급이라는 사람들이 뭐 윤리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양식에 있어서나 상식에 있어서나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해 줄 수 없는 그런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은 방치되고 나라 질서는 붕괴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1차 원인이요. 그 여당의 그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참패한 데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이렇게 뭐 온 사방이 온 천지가 그야말로 뭐 난리를 지기고 또 난장판이 연출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임기 도중에 정부가 무장 해제를 당한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초보에 그 정치를 너무 모르는 그런 말하자면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사건을 만든 게, 그 사건의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의대 증원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게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위험성을 인식을 못하고 버티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의료 대란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이죠. 국힘 대표 경선 마지막 날,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날, 인사말을 하면서 누차 이야기한 게 당정이 한 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온 사방이 불이 붙어가 난리인데
그걸 스스로 끌 능력이 없고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하고 국민의힘하고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은 너무 구체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로 의대 정원 같은 그런 헛삽질을 안 했으면 이런 혀궂은 소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일을 망치나 놓고 그 국힘에 가가지고 그거 좀 액을 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정상이겠죠. 나는 그날 그 연설을 보고 참 딱하다. 대통령이란 분이 저렇게 자기 위신을 못 지켜가지고 저런 그 혀궂은 소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고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특히 말이죠. 거기서 한 가지 지금 빠뜨릴 수 없는 요인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노하면요. 검사 위에 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굉장히 뭡니까? 상징적이고 은유적이죠. 그 검사는 대통령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사 위에 여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갤럽 여론조사 7월 그 4주 차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부정 이유 중에서 2위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들어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짚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주요 시사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의료 대란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영상 올릴 때 국시에 대한 응시라든지 전공의 응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2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국시 미응시가 89%였어요. 올해는 우리가 매년 보면 의대 6학년을 졸업하고 본과 4년, 애과 2년이죠.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한 3,000명 내지 3,000 수백 명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300명 뺏기, 최대 300명 정도 뺏기 배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웃기죠? 대통령이 요번에 의대 정원을 할 때 우리가 의사가 모자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더 늘려야 된다 했는데 지금 당장 의사 배출이 평소보다 한 3,000명, 8,900명 이렇게 지금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지금 거꾸로 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전공의 응시자도 지금 의대에서 반발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전공의 응시도 거의 9월 턴에 말하자면 전공의로 합류할 분들이 거의 극소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필수 의료 초토화, 그 다음에 의료계 붕괴, 이걸로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26일 날
강원대하고 충남대 교수들이 줄사직을 하고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지금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수련을 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도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그 전문의로서의 교육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뭐 교수들이 뭐 지금 전부 자리를 다 비우고 뭐 다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럼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 두 대학의 그 교수분들과 뭐 학부모, 학생들이 가서 2025년에 정원을 빨리 취소하라. 지금은 취소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론들을 전부 정리를 해보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없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뭐 조금 이야기를 조금 희화적으로 합니다. 환자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의사를 증원을 해 가지고 이 일을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 기막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거점 병원이 지금 붕괴되는 상황이 지금 왔다는 거고, 그 26일 날 그 의료계가 뭐 의사협회 주관으로 전공의 대토론회를 개최를 했죠. 거기서 이야기한 뭐 다른 이야기들은 좀 전에 이야기가 재론되는 것이고, 한 가지 새로운 게 있었다면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라,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민간 병원에서 다 그 부분을 커버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민간 병원 차원에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까 이 일을 일으킨 정부가 전공의 수련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뭐 의대 정원을 하는 바람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말하자면 의료비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뭐 추계라기보다는 제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죠. 뭐 적어도 뭐 한 2배 정도 뭐 올라가야 이 정상화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 정부가 이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라 하면요, 또 정부가 엄청나게 아마 부담을 안아야 될 겁니다. 정부가 요번에 공연히 평지 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들이 혹을 한 개 더 붙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기들이 이 일을 다 망쳐놨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병원에 떠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가 그런 무리한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건 맡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의평원이 정상적으로 이번에 의대 증원된 대학을 평가를 할 경우에 내년에 뭐 말하자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수가 한 500명밖에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대학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공의들이 지금 임상 실습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전공의들이 전문의로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0명밖에 안 될 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추계상의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의료계의 그 파괴 양상이 심각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의대 신입생을 못 뽑는다는 이야기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의대 신입생을 내년에 뭐 25학년도에 4,500명을 뽑는다면요. 정부가 물러나야 되죠, 그러면. 그런 뻔한, 결과가 뻔한 걸 멀쩡히 보고 그런 일을 벌였다면 정부가 물러나야 되죠. 그게 지금 우리 의료 대란의 그 파탄 상황이 이런 식으로 험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그 여론도 지금 그쪽으로 조금 가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의료 대란에 대한 기사는 많이 줄었습니다. 뭐 이제는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언론이라는 게 늘 새로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갤럽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의대 정원에 대한 부정평가자가요, 인원수 기준, 이 퍼센트 기준이 아니고요, 인원수 기준으로 했을 때 2배랍니다. 이제는 정부의 그 무도한 정책이 국민들한테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썼던 뭐 언론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 사설에서요, 말하자면 그 정부의 정책이 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지금 슬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현실 감각을 회복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뭐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 중앙일보가 드디어 이제 슬쩍 좀 따라온, 동아일보는 뭐 조금 비판적이었으니까 결국은 조중동이 전체적으로 이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좀 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게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한 제가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의료 대란에 대한 저의 논평을 조금 곁들였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근본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험악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냥 버티고만 있어요. 그건 저는 이분들 진짜 속 생각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가면 죽는다 하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아직도 이불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언론들이 일하기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언론인들은 사건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된다 하면 계속 뉴스를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상황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참 고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참 지금 이거 보편적으로 지금 평가되는 이야기를 한 게 따온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의 아이콘으로 지금 부상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2023년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뭐 참패를 당했죠. 그 다음에 2024년 4월에 총선에서 또 참패를 당했죠. 그 다음에 2024년 7월에 당대표 선거를 했는데 그 윤 대통령이 밀고 있던 사람을 당대표로 못 만들었죠. 그래서 뭐 아직 그 서로가 좀 어색한 화합을 뭐 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건드리면 건드리면이라기보다도 뭐 건드린 경우와 또 말하자면 본인이 그 만드는 어떤 뭐 상황들이 실패를 전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3번 실패했다고 지금 뭐 여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의대 정원도 이거는 실패가 지금 매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대 정원은 실패만 예약돼 있는 게 아니고 실패와 더불어 정부의 어떤 말하자면 뭐 완전히 그 무장 해제, 정권의 어떤 정권 운영 능력을 압류당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우리가 왜 이런 실패가 계속 일어나느냐,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의대 문제에 국한해서 보자면 우리가 정책을 하나 수립을 하는 것 같으면 일단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계획이라는 것은 보통 1, 2년 전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늦어도 1년 전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그 계획이 국가의 어떤 체제에 뭐 그게 뭐 국방 체제든 뭐 의료 체제든 간에 체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뭐 시험 사업이나 시범 사업 같은 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걸 다 통과한 뒤에 이 정도 같으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정책을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난 뒤에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는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한 방안을 보면 완전히 이걸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처음에 정책을 먼저 발표를 하고요, 추진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무슨 시범 사업 하면서 한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의료개혁 특위에서 통해가지고 뭐를 해놨는데, 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고 지금 그 시범 사업 다음에 아마 지금 아직까지도 없잖아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고 지금까지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는 건 아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윤석열 정부가 딴 거는 다 제쳐두고 그 의사들 그 기소 문제, 민형사 법적인 문제만 해결을 해 줬더라면 사실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의 상당 부분이 커버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디 가서 이상한 방법을 가와가지고 지금 우리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우리 국민들한테 앞으로 호주머니 털어먹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 기소당하는 그 건수가요, 일본에 260배, 영국에 800배 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보호를 한 개도 안 해주고 필수 의료 하라고 밀어 넣으니까 누가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가가 잘못하면 죽는데. 죽거나 아니면
면허를 뺏기는데 누가 어느 바보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걸 제가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수가 조정해주고 그 형사 그 부담, 민형사 소송 부담만 해결해주면 필수 의료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제가 작년 10월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안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자기들의 과오를 시인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공이 그 뭐 사직 기한이 뭐 6월 이후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터무니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정책까지도 않은 정책을 그 부당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6월에 사직해야 되고 뭐 휴학도 인정 못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정부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고가 빈약해 가지고 이게 무슨 정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만약 2월 사직을 허용을 해보면 정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인생에서 1년을 손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얼핏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략 뭐 그 전공의가 뭐 한 13,000명에 그러면 뭐 의대생이 한 18,000명 이라면 31,000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 31,000명에게 정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생각할 때 뭐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게 1억 원이더라고요. 1억 원. 1억 원 정도는 물어줘야 금액이 적지만 그 정도는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 3조 1천억이. 정부가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한테 3조 1천억 원을 물어줘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뭐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닌 밤중에 뭐 홍두깨를 들이밀고 사람들 뭐 몽둥이를 후립해가지고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한 정책이거든요. 정부가 해서 안 될 일이거든요. 만약 우리 의대생이나 또 전공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사회에 양식 있는 계급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참고 있지, 만약 말이죠,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이상한 집단이었는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정부가 감당이 안 돼요. 정부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무도한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부 그 각성해야 돼요. 3조 1천억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지금은 뭐 절대적으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이 원상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이거를 미룬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숨는다고 해서 이거 해결책 나오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그 윤 대통령을 완전히 함정으로 살아나올 수 없는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걸 내가 정치
뭐, 경력이 일천해가지고 판단을 잘못했고, 뭐, 이상한 방식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하고요. 그 3조 1천억, 그게 너무 많다 싶으면 금액을 조금 깎아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하시고, 이 정책은 원상으로 돌리세요. 그래야 이게 우리나라 뭔가 뒤틀린 온 사방에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리하는 단초를 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도 또 이야기가 길었는데 오랜 시간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